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코어 소사이어티 김호연 대표님이시고요. 지금 모시겠습니다. 김호연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프 김호윤입니다. 조금 재밌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의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오프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셰프 출신이고 지금은 코어 소사이어티라는 회사를 2년 반 정도 전에 차려서 이제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내왔는데 연매출은 작년 기준 5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셰프니까 뭐 소위 말하는 옛날에 주방장, 호텔리어 출신으로 해서 계속 주방 안에서 요리만 하다가 회사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브랜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 딱 막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잘 만들어서 잘 팔고 돈을 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또 오게 만드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연남동에서 처음에 24평짜리 가게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5시 반에 오픈을 해서 12시 반, 1시까지 하는 가게였는데 아무도 손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가면 그 제 가게 앞에 차 한 대 대를 수 있는 주차칸이 있었는데 그 한 대도 지인이 오면 못 되니까 거기에 이제 A 간판을 세워뒀다가 지인이 오면 간판을 빼주는 식으로 영업을 했는데 요 매장이 한 달이 지나면서 5시 반에 오픈인데 5시부터 손님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뭐 블로그랑 이런 걸 저는 신경을 전혀 안 썼거든요. 근데 2달이 지나니까 4시 반부터 사람들이 줄을 쓰기 시작하고 저희는 4명이 일하는 가게였는데 화장실도 다 직원들이 못 갈 정도로 일을 하면 한 일매출이 600, 700. 그러니까 연남동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경인선수끼리 막 그렇게 지금처럼 핫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직 공사를 할 때여서 그때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매출이 되고 4시 반부터 줄을 서서 8시가 되면 라스트 오더는 12시인데 8시가 되면 더 이상 손님 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대기가 80팀, 90팀. 그래서 이제 그 대기 리스트를 명단을 치워놓는 상황까지 되고 5개월 만에 그 금방 포스 매출 탑5 안에 들게 돼서 5개월 만에 여기서 탑5면 탑1이 돼도 소용이 없겠다 라고 해서 이제 한남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가게가 28평에서 월 평균 1억 8천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점심 2바퀴, 저녁 3바퀴 5시 반에 영업을 저녁 시작하는데 7시까지 드시고 6시 59분이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7시에 다시 2, 30명이 줄을 서 있고 7시에 오신 분은 8시 반이 되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8시 31분에 다시 2, 30명이 줄을 서 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거의 단 한 번도 반석이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제가 이제 생명 파스타 유통을 한다고 성수동에 공장을 차렸다가 정말 1원도 안 남기고 싹 다 그 돈을 싸그리 그 몇 년 동안 한 걸 다 날리게 돼요. 그 33살에 돈이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 저의 얘기를 돌아가면 저는 이제 방송 1세대 셰프고요. 그 당시 29살이었고 여러분이 아는 이현복 셰프님, 최현석 셰프님, 쿡방들이 유행하기 시작한 1세대에 같이 편중이 돼서 그 당시에는 제일 막내로 이제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런 유튜버나 인스타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오프라인에서 기술자 출신이다 보니까 행사가 있으면 가서 뭐 가전제품 행사들, 홈쇼핑 10년 전에 홈쇼핑 방송에서 99,000원짜리를 7만 개, 8만 개씩 한 번 방송을 팔면 매출이 뭐 10억에 가까운 매출이 한 번 방송하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6%, 3%, 4% 퍼센테이지를 그걸 30살, 31살에 이제 받아보니까 기고만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매장을 내서 오프라인 매장을 여러 개를 해서 오프라인의 제왕이 되겠다. 근데 불로소득 아까 얘기하셨는데 좀 더 편하게 돈을 벌려고 제품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는 면 요리 좋아하니까 내가 면 공장을 해서 면을 하면 모든 사람이 내 면을 쓰겠지라고 하고 오만함에 이제 돈을 좀 편하게 벌고 싶어서 모든 돈을 영끌해가지고 공장을 차렸다가 비즈니스의 깊은 그 구조와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1년 반 만에. 그래서 33살에 이렇게 봤는데 부동산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니까 오프라인의 매장을 차리려면 돈이 자본이 필요하고 건물주가 아닌 이상 임차인이 돼서 월세를 내고 그 월세를 내는 게 100% 매출에 고정비를 10% 언더로 떨궈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구조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요리를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식자재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월세도 오르는데 판가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임차를 여러 번 해봤자 그리고 그런 임차료를 많이 내는 매장을 100개를 가지고 있어봤자 내 임대료와 고정비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까 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재미있으실 텐데 특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부동산 관련하시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궁금해하세요. 처음 보는 비즈니스 파일이라고 해서 코어 소사이어티는 저는 더 이탈리안 클럽이라고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리고 아이스크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드에빗이라고 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울마켓 베이커리라고 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카인다카츠라고 하는 돈카스 브랜드, 포컬 포인트라고 하는 미트파이 브랜드, 그리고 지금 이제 3월에 압구정의 스페니시 레스토랑, 6월에 여의도역 사거리의 한우 브랜드, 이렇게를 2년 반 안에 만들어내고 있어요. 직원은 그 사이에 지금 70명에서 100명이 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정말 잠 안 자고 일을 해서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 비즈니스가 벌어지냐, 대기업이 뒤에 있는 게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동산에 들어가는 모델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근본적인 게 있었어요. 제일 친한 형님이 한우집을, 고깃집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데 본인이 건물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는데 건물을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모 은행이 나한테 120% 대출을 해줬어. 내가 이 건물을 100억짜리인데 땅부터 해가지고 올리고 다 하는데 100억이 되는데 은행이 나한테 120% 대출을 해주더라. 워낙에 그 기업의 그래프가 건강하니까 120% 대출을 해서 은행이 같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그 건물 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면 건강하고 예쁜 그룹을 만들고 그 지표를 아주 예쁘게 내가 팔지 않을 거더라도 남이 사고 싶은 회사로 만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 그랬는데 저는 은행이에요. 진짜로 1금융권인데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자, 한 5층 정도 되는 상가가 100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연이율은 3%고 100% 대출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30년 균등 상환을 할 거예요. 이걸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제부터 한정이 있어요. 이거는 다 공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콘텐츠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분할해서 테넌트를 모집할 수는 없고 제가 분리해서 팔 수 없어요. 층을 한 번에 매각을 할 수만 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은 절대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월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브랜드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근데 그 건물 주변에 상권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공실 건물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게 3년, 4년, 5년 됐어요. 이미 그렇든지 이 건물에 들어가셔서 직접 운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5층짜리 건물 직접 태우거나 그러면 건물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모델을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모두가 원하는 브랜드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서 내가 이 건물을 사는 자본력, 그러니까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두 가지가 이제 문제인데 내가 그 건물을 샀을 때 두 가지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그 건물을 100% 대출을 해준다고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원금과 임대료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세 차익을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가, 그 시간을 버텨내서 거기에는 브랜드와 콘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 모두는 뭔가를 팔면서 살 건데 이제 방금 계셨던 크리에이터 분들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고 저도 뭔가를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고민해서 그러면 브랜드를 여러 개를 만들고 내 돈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구조로 건물주가 원하는, 저는 사고를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은 작은 건물이 있고 우리가 보는 동네 부동산이 있고 저희가 하나를 임대하잖아요. 제가 어떤 월세를 내는 작은 20평짜리 가게를 하려면 3층짜리 건물주가 있고 동네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그 20평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죠. 근데 똑같이 이 모델이 저는 부동산이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입지에 들어가려면 부동산 PF가 더 큰 펀드를 가지고 자산운용사가 큰 건물을 사서 한 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전층을 임대해야겠구나. 1000평짜리 건물에 한 층을 임대해야겠구나. 근데 그러려면 나한테는 컨텐츠가 필요하고 강력한 브랜드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쫄딱 망했던 대면, 국수,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만들고 내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고 나면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걸 먹으면 입이 좀 헤비하고 무겁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해서 아이스크림과 이탈리안 브랜드를 동시에 만듭니다. 또 중요한 거는 그럼 내가 이 공간의 컨텐츠를 어떻게 채우고 내가 뭔가 특장점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D2C를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B2C, B2B를 보통 예상을 많이 하다가 D2C가 됐죠. 근데 D2C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사모를 가지고 브랜드가 직접 고객한테 쏘는 거. D2C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의 약자인데 여기에 진짜 강점은 뭐냐면 내가 자사몰에 있어서 유통마진을 빼고 단순히 커스터머한테 싸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를 계속 인식시키고 영원히 다음에도 날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데 그 코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D2C를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브랜드를 만들자. 오프라인은 당연히 D2C죠. 어차피 내가 와서 다이렉트로 사가는 거니까. 근데 이 브랜드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지금 신규 부동산에 입점하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고 앞으로 해나갈 일들입니다.
또 재밌는 점은 지금부터 만드는 브랜드는 6월에 오픈하는 거는 여의도역 4거리에 새로 생기는 건물이고요. 대지 6만 평에 48층짜리 건물이고 그 건물 2층에 여의도역 4거리를 보는 유일한 뷰 코너를 가진 쪽에 이제 2층에 60평을 임대하는 테넌트로 들어가는데 이런 테넌트들로 들어갈 때 다른 브랜드들은 임대할 때 어떻게 들어가세요? 최대한 보증금 낮게. 왜냐면 붙잡고 있는 돈이니까. 월세 임대 조건 좋게. 제가 신규 브랜드를 들어갈 때는 저는 고정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연동 수수료라고 하는 여러분 백화점 모델 있죠. 내 수익만큼만 내 퍼센테이지로 계약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저한테 노하우가 생겨서 저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연동 수수료를 내면 내가 건물주면 임차 수익이 내 건물의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는 월세를 안 깎아주는 거예요.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면 내 건물 가치가 떨어져요. 나 네 건물 사고 싶어. 너 지금 월세 다 합치면 얼마 받아? 이게 높아야지 제가 건물을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제가 연동 수수료를 내면 제가 장사를 한 만큼 제가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겠죠. 제가 1억 벌면 10%면 1억 벌면 1,000만 원이 월세고 2억을 벌면 2,000만 원이 월세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사를 안 하면 제가 한 달 쉬었어요. 그럼 빵이잖아요. 그럼 건물주가 영원을 가져가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니멈 개런티라는 최저임대 보장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건물 계약을 하는 조건은 미니멈 개런티가 없어요. 제가 장사를 안 하면 내는 돈은 빵입니다. 당연히 미치지 않고서야 장사를 안 할 리가 없다라는 신뢰를 건물주가 보여주고 TI라고 하는 테넌트 임프루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 인테리어 지원비라고 하는데 이 브랜드를 들어갈 때 저한테 평당 현찰을 줘야 됩니다. 제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건물주는 예를 들어 제가 100평을 하면 최소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현찰을 저한테 줘야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이 테넌트 임프루먼트는 뭐냐면 그 임차인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리저브 이런 것들을 내가 새 건물을 세웠는데 1층에 코너에 스타벅스 리저브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양쪽 옆으로 줄을 섭니다. 혹은 뭐 큰 브랜드 그런 브랜드들은 연동 수수료를 15%, 18%, 20%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모객률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주변 상권에서 새로 등장하는 영원한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뒤편으로 가요. 보통 스타벅스 리저브가 생기면 가장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스타벅스 주변에서 다 내시고 저는 그 모든 혜택을 제가 받아서 저 반대편에 사람 안 다니는 길에 제가 모객률을 만들 테니까 저한테 인테리어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월세 10%로 연동수수료 하면 제가 3억을 매출하면 3천만 원을 내고 만약 5억 매출하면 5천만 원 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망할 거예요 그 브랜드는. 그래서 맥스 캡을 씌웁니다. 2억 3천까지만 내고 2억 3천 이상부터는 내 수익이에요. 그만 욕심은 거기까지. 거기서 오케이 해요. 이런 임대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동산 모델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냐면 오프라인 비즈니스 미래가 저처럼 임대 계약을 해서 돈을 많이 버세요가 아니라 예전에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야지 좋은 모계는 비싸잖아요 임대료가.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했는데 점점 자본을 구하는 건 이제는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게 됐어요. 온라인에 흐르는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컨텐츠 있는 사람은 자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컨텐츠가 있는 사람한테 그 공간을 주기 시작한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보시면 좋은 생각은 뭐냐면 저는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미래는 앞으로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얼마나 특정 스팟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그게 가치 판단적으로 오케이가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조금 짧게 하고 줄이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 브랜드를 계속 만들고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정말 획을 긋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을 시간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그 타인의 시간과 내 시간이 그 공간에서 담아졌을 때 가치가 있는가. 오프라인 공간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특정 패션 브랜드가 많은 임대료를 내고 누가 봐도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공간에 쇼룸처럼 오프라인 브랜드를 입점을 시키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간이 가지는 힘은 숫자로 볼 수 없는 거고 다들 그것들을 위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시간을 담을 수 있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공간이 시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나 크게 할 건지 깊게 할 건지 얇게 해서 넘치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정말 깊게 우물처럼 파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건지 그런 것들 고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